좋아요, 구독.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나와주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대 지수 오늘 모두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더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이제 장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년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쇼크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9억 달러로 이제 시장 예상치 108억 4천만 달러를 좀 상회를 했지만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3.18달러를 하회한 3.0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업부동산 삼각과 대출사업부, 이제 그린스카이와 연계된 이런 영업권 손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다른 기업들도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크게 둔화한 점도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유로존과 이제 영국의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5.5%, 7.9% 상승을 했는데 전월에 이제 6.1%, 8.1%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줬는데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추가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에 영향을 끼칠 이런 악재도 다 존재가 지금 합니다. 엊그제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이 됐죠. 러시아에서 본인들의 스위프트 복귀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좀 곡물 수출 부분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제 옥수수, 밀, 콩 이런 농산물 가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농산물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가격이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좀 더딜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료 관련주나 설탕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미국 6월 CPI, PPI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브렌트유 같은 것도 사실 좀 강세로 좀 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물가에서 하락 압력도 있고 상승 압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테슬라가 역시 좀 기대했던 대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이런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2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한 2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 매출액 244억 7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제 테슬라 Y의 가격 인하로 이제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83%나 늘어났던 점이 좀 한몫을 했고요. 물론 시장 예상대로 2분기 영업 마진은 좀 저조했습니다. 2분기 마진이 9.6%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분기에 25%를 기록한 이후에 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나 북미 표준 국격인 이제 NACS 방식의 충전기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죠. 넷플릭스는 반대로 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이 81억 9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치 83억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정 공유를 단속을 하면서 구독자는 오히려 8%나 좀 증가를 했고, 그만큼 주당 이익도 예상치인 2.86달러를 상회한 3.2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모멘텀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델타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던 이후에 힘을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이 141억 8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치인 139억 1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 주당 순이익은 5.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4.04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동안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상 기후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들이 3분기에는 좀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이제 GM, 포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까지도 이 북미 충전 기술인 NACS 방식을 채택시켰습니다. 닛산이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지금 전기차 아리아에 2024년 이후부터는 이 NACS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 NACS 방식을 채택을 한 게 닛산이 처음인데 이런 테슬라의 움직임이 국내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도 앞으로 영향을 계속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카바나가 오늘 40% 넘게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중고차 업체인 이제 카바나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제 채권단과 12억 달러 규모의 채무 조정을 합의를 봤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애플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마저도 이 AI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이제 애플이 자체 AI 대형 언어 모델을 좀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실의가 있지만은 이 외에도 생성형 AI까지 지금 작업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국내 AI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셔야 하고요. 저도 올해는 이제 AI 섹터를 좀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함께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갔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보니까 78%가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업데이트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좀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하지 못하던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좀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좀처럼 이렇게 반등 흐름이 좀 나와지지 않고 있고요.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반대로 지금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상승한 코인들이 좀 더 우세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여전히 이제 금방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나마 그 폭이 깊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무리한 매매만 단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익성을 좀 주말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위믹스 코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공시 없이 좀 유통량을 늘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던 위믹스 코인이 인도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DCX라는 이제 인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어제 날짜로 코인 DCX에서 위믹스 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제 비트비엔S에 상장한 이후에 이 코인 DCX에서도 상장을 하면서 인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생태계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믹스는 지금 코인 DCX에서 인도 법정화폐인 루피로도 거래가 가능한데 이처럼 현지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의 상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이끌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FTX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파산을 했었죠. 지난해 11월에 파산했던 이 FTX 거래소가 지금 부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FTX의 일본 자회사, FTX 재팬이 지금 인력 채용을 좀 시작을 하면서 FTX 2.0을 준비하고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은 내년 2분기에 이 FTX 2.0을 거래소 재개를 할 것 같고요. 호주에서도 어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 호주 금융 당국에서는 이 FTX 호주 법인의 금융 라이선스를 취소를 하면서 호주에서는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리플이 지금 오늘도 다시 반등 흐름을 나와주고 있었는데 1045원까지 갔었네요. 리플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렉스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에 기반을 둔 이 퓨처버스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퓨처버스 같은 경우에는 피파, 그리고 마스터카드, 스눕독, 키아누 리브스 등 이런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리플 기반의 NFT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